안녕하세요. 형제 PVC 철물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건축에서 중요한 기초 부속인 슬리브입니다. 슬리브는 각종 배관을 바닥, 벽, 천장 구조물을 통과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선 통과나 환기 역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미리 슬리브를 콘크리트에 매설해 구멍을 뚫어 놓기 때문에 배관 작업이 치워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슬리브 제품 소개와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슬리브 누수 시 해결 방법을 다뤄볼게요. 본드형 VG1, VG2 PVC 겸용 슬리브입니다. 35mm, 40mm, 50mm, 65mm, 75mm, 100mm 제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20에서 150mm 높이 조절 가능한 제품과 150에서 200mm까지 높이가 조절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슬라브층이 높을 때 이런 식으로 높이를 올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 역할은 바닥에 묻을 때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게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 작업 후 뚜껑을 제거한 후 배관을 연결합니다. 욕실, 베란다, 바닥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뒤에 나오는 제품은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제외할게요. 실리콘 패킹형 VG1, VG2 PVC 겸용 슬리브입니다. 사이즈는 40mm, 50mm, 65mm, 75mm, 100mm 제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드형이랑 동일하게 120에서 150mm 높이 조절 제품과 150에서 200mm 높이 조절 제품이 있습니다. 패킹형 제품이기 때문에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배관에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실리콘 패킹을 이렇게 씌운 후 안쪽과 바깥쪽에 실리콘을 발라 이런 식으로 연결해 시공을 합니다. 이 제품 역시 욕실, 베란다, 바닥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리콘 패킹형보다 본드형 제품이 더 내구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PVC 관통 슬리브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25mm에서 350mm까지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높이는 135mm부터 200mm 제품까지 있습니다. 강간 제품에 비해 가격이 많이 저렴하지만 PVC 재질이라 내구성이 많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옹벽이나 슬라브, 두께에 따라 5cm 가락지를 사용해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닥 기초가 이제 끝나면 망치로 윗부분을 쳐 뚜껑을 마지막으로 제거합니다. 관통 파이프 고정대입니다. 사이즈는 50mm, 75mm, 100mm, 125mm, 150mm가 있습니다. 사용 용도로는 건축 시공 시 거푸집에 제품을 고정한 후 옥상 외벽을 관통시켜 배관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이 되지 않지만 위에 설명드린 제품 욕실 바닥 슬리브 역할도 가능합니다. 벽속 양쪽에 설치해 배관을 관통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벽을 통과하는 배관이 장소가 협소해 행가나 자비세를 사용해 배관을 고정하지 못할 때 외벽에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직 수평이 사용이 모두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간토 슬리브랑 틀리게 뚜껑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멘트 작업 전에 청테이프로 막은 후 작업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간통 슬리브는 배관이 벽을 통과할 때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배관 기울기나 배관 부속 연결을 실패해도 재작업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관보다 두 사이즈 정도 큰 간통 슬리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본드형 맞는 다용도 소켓 PVC 슬리브입니다. 사이즈는 50mm, 75mm, 100mm 위에 설명드린 제품보다는 종류는 적습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제품 사용 용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수직 수평 설치가 가능한 만능 슬리브입니다. 수직 설치 시 성형 슬리브, 수평 설치 시 간통 슬리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상용 바닥 및 옥상용 옆배 수용으로 어디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슬라브층이 높이에 따라 높이 조절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며 140에서 200m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슬라브층이 200mm보다 높을 경우는 뚜껑을 뺀 후 이런 식으로 배관을 연결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안쪽을 보시면 일반형 높이 조절 슬리브랑 틀리게 배관을 관통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브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와 이 슬리브 사이에 비스듬히 만들어 방수 처리 시 편합니다. 슬리브 파손은 큰 지진이나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는 이상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파손이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관을 보수하거나 하수구 청소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충격을 가해 부서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본드 작업이 된 배관이 이런 식으로 빠진다거나
슬리브 고무 베킹이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슬리브 누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다뤄볼게요. 극히 드물지만 슬리브가 파손될 경우는 주변으로 누수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 제품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관 부속 누수인지 알고 가셨다가 이 슬리브 파손을 경험을 하신 설비업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닥을 파서 파손된 이 슬리브를 제거하고 새 슬리브를 고정한 후 콘크리트 작업, 타일 작업, 배관 작업까지 시간 역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소비자분들이 직접 하기는 그만큼 힘이 듭니다. 이 경우는 건축 기초를 잘 아시는 설비업자분들이 꼭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슬리브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본드형 슬리브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는 작업된 배관이 오랜 시간이 흘러 본드가 녹아 이렇게 빠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그나마 슬리브 손상이 적기 때문에 보수가 가장 편합니다. 안쪽에 이물질이나 본드 찌꺼기를 드라이버나 커트칼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긁어낸 다음 물기 없이 말리거나 닦은 다음 배관 안쪽 바깥쪽에 주변에 본드를 많이 바른 다음 슬리브 아래쪽 배관 연결 부위에 연결을 합니다.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넣으면 고정이 됩니다. 고무 베킹형 슬리브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는 고무 베킹이 찢어지거나 빠지는 경우인데요. 고무 베킹형 슬리브는 보수는 간단하지만 한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고무 베킹을 구하기 힘들어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파는 곳이 없어서 배관에 고무 테이프로 한번 둘른 후 슬리브에 연결을 해서 실리콘으로 주변을 도배하고 보수하고 가는 경우도 제법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또 틈이 많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상 이후 고무 베킹이 아닌 내구성이 좋은 실리콘 베킹을 50mm, 75mm, 100mm 판매할 생각입니다. 실리콘 베킹 틈에 배관을 이런 식으로 씌운 후 안쪽과 바깥쪽에 실리콘을 바른 후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품이지만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슬리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알고 있다면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아직까지도 다루지 않은 다양한 제품을 추후에도 많이 다룰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제 PVC 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